안녕하세요. 역사 속에서 빛나는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손꼽히는 분, 바로 세종대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세종대왕 하면 훈민정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위대함은 훈민정음 창제를 넘어 백성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애민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세종대왕은 스스로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전부다 라고 표현하셨을 정도로 모든 통치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셨던 분입니다. 지금부터 그 위대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네 번째 임금 이도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깊은 학문에 대한 열정을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심지어는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 쓰러지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세종은 셋째 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형들보다 뛰어난 학문적 소양과 덕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태종은 이러한 아들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보았고 비록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심 끝에 양녕대군 대신 충녕대군, 즉 훗날의 세종을 세자로 책봉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단순한 왕위 계승이 아니라 조선의 미래를 위한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선택이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그의 깊은 통찰력과 준비된 리더십은 이미 이때부터 싹트고 있었습니다. 1418년 22살의 젊은 나이로 왕위에 오른 세종은 즉위 초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는 왕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라 백성을 위해 존재하며 그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통치 철학은 이후 펼쳐질 수많은 업적들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훈민정음 창제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시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 글을 읽고 쓰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배층과 소수의 지식인만이 향유할 수 있었던 한문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장벽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배우고 싶은 지식이 있어도 또는 세상의 소식을 접하고 싶어도 한문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국가의 법령이나 교화 내용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백성들의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백성들의 삶을 살피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며 고통을 함께 나누려 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공감과 연민을 바탕으로 마침내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우리 고유의 글자 훈민정음을 창제하기에 이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서문에 담긴 그의 마음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란 말씀이 둔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대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배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업해디 못할 룸이 아니라 내 일할 윙하야 어여삐 너겨 새로 28자랄 맹가눈이 사람마다 해여 수빈이겨 날로 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 구절은 세종대왕의 백성을 향한 깊은 연민과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간절한 소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는 단순한 문자 창조를 넘어 백성들에게 지식과 소통의 문을 활짝 열어준 가히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자신의 뜻을 글로 표현하고 지식을 습득하며 국가의 법과 정책을 이해하고 비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백성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나아가 민족문화의 발전에도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단순히 읽고 쓰는 것을 넘어 백성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훈민정음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조선의 근간이었던 농업기술 발전에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농업국가였고 백성들의 삶은 농업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달려 있었습니다. 가뭄,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흉년은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아사의 위협을 안겨주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백성들이 흉년으로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 그는 과학적인 농법을 연구하고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여러 지방의 농사 경험을 수집하여 우리 풍토에 맞는 농업서적인 농사직서를 편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책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식량 증산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 저수지 및 수리시설 확충에 힘썼으며 효율적인 농업 용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백성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직접 듣고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왕과 백성 간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신문고 제도를 활성화하여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북을 쳐서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했고, 격쟁 제도를 운영하여 왕이 행차할 때 직접 징을 치거나 소리를 질러 억울함을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왕이 백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민심을 파악하며 동시에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백성들은 왕에게 직접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수 있었고, 이는 왕실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종대왕은 과학기술 발전에도 남다른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데 과학기술이 필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영실, 이천 등 뛰어난 과학자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그들의 연구와 발명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해시계인 앙부일구, 물시계인 자경루, 천문 관측기구인 혼천에, 치구기 등이 발명되거나 개량되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경루는 백성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어 일상생활에 편의를 제공했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간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치구기는 강수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농업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이는 흉년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명품들은 당시 조선의 과학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모두 백성을 위한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국방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력한 국방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북방의 여진족과 남해안의 왜구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을 양성하고 국토를 확장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종무 장군을 보내 대마도를 정벌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히 영토 확장을 넘어 외구의 침탈로부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였습니다. 또한 그는 화포와 같은 신무기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으며 사군 육진 개척을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의 국경을 안정화하고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국방 정책은 백성들이 외침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가의 기틀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세종대왕은 법이 모든 백성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합리적인 법 집행을 강조하며 백성들의 억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죄를 지은 자에게도 인권이 있음을 인지하고 과도한 형벌을 지향하며 교화에 중점을 두는 등 인도적인 사법제도를 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넘어 백성들이 다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그의 건강을 해칠 정도로 투철했습니다. 그는 과로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았고 특히 눈병과 당뇨로 고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아픈 중에도 더욱 백성들의 삶을 염려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밤낮으로 애썼습니다. 그의 이러한 헌신과 희생은 후대 왕들에게도 귀감이 되었고 조선 왕조가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은 단순히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그들의 잠재력을 믿고 그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교육을 통해 깨우치고 과학기술을 통해 풍요로워지며 강력한 국방력을 통해 안전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백성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그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야말로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사회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한 사회의 진정한 리더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임을 세종대왕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전부다 라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확고한 신념이자 철학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의 위대한 유산을 통해 현재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편리함과 풍요로움 뒤에는 세종대왕과 같은 선조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애민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사회도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의 발자취를 따라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고 그들의 삶에 기여하는 리더십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